회사 떠난 뒤 시작된 고독. 가족도 사회도 없는 1인 노인의 현실. 2070 혼자 늙어가는 사회. 서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난 뒤의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바쁘고 사람도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특히 607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아.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지금 한국 사회에는 혼자 늙어가는 노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녀는 멀리 살거나 독립했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 혼자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회사라는 공동체가 사라진 뒤 사회와의 연결도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6070세대가 실제로 겪는 현실과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오는 변화, 관계의 단절.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돈보다 외로움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그 관계의 대부분이 업무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퇴직 후 몇 달만 지나면 연락이 뚝 끊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야. 하지만 사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회사 중심 인간관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하면 생각보다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례 1. 평생 회사만 바라보고 살았던 67세 김 씨.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골프도 치고 친구도 만나고.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전화도 줄어들고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회사에서는 늘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결국 동네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하고 아이들 공부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다시 사회에 연결된 느낌이 들어.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활력이 생긴다는 것. 사례 2. 혼자 사는 72세 박 여사의 현실. 박 여사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외국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이 깊어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고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서 같은 또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랑 웃고 떠드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후에는 관계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은행 잔고만 준비해서는 노후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례 3. 은퇴 전에 준비한 65세 이 씨. 이 씨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는 은퇴 10년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회사 나가면 나는 뭘 하며 살까? 그래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취미,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관계,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작은 일거리, 퇴직 후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그의 생활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 2일 일, 주 2일 취미, 주 2일 사람 만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가 아니라 삶의 임하기 시작된 느낌입니다. 같은 60대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연금, 자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관계, 친구, 동호회, 지역사회.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2. 역할. 은퇴 후에도 작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파트타임 일.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3. 일상의 구조. 직장이 사라지면 시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생활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운동, 화요일 모임, 수요일 공부. 이런 삶의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 한국은 지금 빠르게 1인 노인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6070세대는 자녀와 따로 살고 배우자 없이 살고 혼자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은퇴 준비는 이 질문이 핵심이 됩니다. 나는 누구와 늙어갈 것인가? 결론, 은퇴 준비는 결국 삶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경제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것은 사람, 관계, 역할, 일상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도 삶이 계속 풍요로우려면 회사 밖의 나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회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은퇴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돈보다 삶의 구조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사람은 혼자 늙어가면 더 힘들어질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과 의학 연구에서도 고독이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독이 몸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사회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오래 느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수면질 저하, 우울감 증가. 쉽게 말하면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질수록 몸도 점점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년 연구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 건강의 핵심은 병원이 아니라 관계다. 실제로 세계 장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만나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사회적 연결망이 촘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뇌와 감정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집단 속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안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끊어지면 뇌는 위험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혼자 오래 지내면 불안이 커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루가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반대로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의 인지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목표와 일정이 있을 때 시간 흐름을 빠르게 인식합니다.
하지만 일정이 없으면 시간 체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하루가 이렇게 바뀌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TV 보고, 식사하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삶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결국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쓸 시간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시간 설계입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은퇴 준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정 설계, 관계 설계, 시간 설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만 준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80년 이상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의 노년 행복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었습니다. 돈, 명예, 직업보다도 결국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은퇴 후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주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사람 만나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정기적인 활동 만들기. 이런 활동이 반복되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바로 노후 삶의 안정감이 됩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회사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퇴는 공허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 볼 질문. 지금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사가 없어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늙어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은퇴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삶을 다시 연결하는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